안녕하세요. 이번 패스트 MRI 챌린지에서 1등을 하게 된 김윤수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번 대회 후기에 대해서 짧게 공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서 이 흥미로운 대회를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제수전공에 인공지능을 연합전공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학부 4학년생입니다. 또 캐글러라고도 적어놓았는데요. 캐글은 글로벌 머신러닝 대회 플랫폼인데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두고 캐글러라고 합니다. 저는 1인 팀으로 이번 대회에 참여했고요. 팀명은 이니셜 YS로 지어서 참여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갔다가 딥러닝 대회를 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길래 보니 MRI 검사를 하는데 시간을 단축하여 영상의 품질을 높이는 데 딥러닝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던 일반적인 이미지 모델을 쓰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고 상금도 생각보다 커서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회 소개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목표는 언더샘플드 멀티코일 K-스페이스 형식의 브레인 MRI 데이터로부터 풀리 샘플드 원본 이미지와 시각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접근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라파와 같이 알려진 테크닉으로 K-스페이스를 이미지로 변환한 뒤 그 이미지를 입력으로 하고 정제된 이미지를 출력으로 내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K-스페이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정제된 이미지를 출력으로 내는 엔드-투-엔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배경 지식은 Fast MRI라고 직접 구글링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흥미로웠던 점 하나를 뽑자면 이 K-스페이스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슈퍼 레졸루션처럼 이미지를 정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대회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K-스페이스라는 원천 데이터를 이미지 도메인으로 잘 변환하는 것이 핵심이더라고요. 저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는 태스크는 경험해 봤는데 이처럼 K-스페이스 데이터라는 이미지 이전 단계의 데이터를 접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딥러닝 구조를 짤 경우에 잘 알려진 유넷보다 성능이 좋게 나온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엔드-투-엔드 딥러닝이 효과를 내는 만큼 딥러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K-스페이스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는 경우를 표로 비교해봤습니다. K-스페이스 데이터는 데이터가 수집된 결과인 원천 데이터이기 때문에 코일 여러 개로부터 얻은 정보를 보존하고 있지만 이미지 데이터는 멀티 코일의 정보는 보존하지 못합니다. K-스페이스를 인풋으로 할 경우 딥러닝 모델은 원천 데이터에서 이미지로의 변환 자체를 학습하는 엔드-투-엔드 모델이 되지만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는 경우 딥러닝 모델은 이미지를 정제하는 역할만을 합니다. K-스페이스 인풋을 활용하는 모델은 바넷, 키키넷, 조인트 아이시넷, 에어스 모델 등이 있고 이미지 인풋을 활용하는 모델은 일반적인 이미지 태스크에서 자주 활용되는 유넷 또는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유넷 등이 있습니다. 정보량이 K-스페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대회 학습 데이터의 용량도 250.8대 15.3GB로 K-스페이스 데이터의 용량이 훨씬 컸습니다. 많은 정보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만들 경우 K-스페이스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은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이제 대회 전반적으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러닝 초보, MRI 초보를 위한 튜토리얼이 제공된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K-스페이스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서 MRI 쪽의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는데 대회와 관련된 부분만을 압축해서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넷 베이스라인 코드를 공유 주신 점이 좋았는데요. 노멀라이즈, 언노멀라이즈 부분처럼 디테일이지만 학습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역시 K-스페이스 데이터 활용을 시도하면서부터 생겼습니다. 관련 배경 지식이 아예 없던 상태이고 처음 보는 데이터 형식이라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페이스북의 패스트 MRI GitHub 저장소의 코드를 참고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패스트 MRI 대회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혹시 대회 참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슬라이드를 넣어보았습니다. 저는 패스트 MRI 챌린지를 포함한 머신러닝 대회들에 참여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상금이 걸린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랭킹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를 위해 솔루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SOTA, 즉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솔루션을 찾아보게 되고, 이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코드들을 찾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뜯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과연 그 접근 방법이 데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인지 고민하게 되죠. 더 좋은 솔루션을 내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코드로 구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리더보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리더보드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신러닝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대회 형식의 전체 과정이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회 참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후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